예, 안녕하세요. 이 방송이 안 올라왔고. 새벽에도 저기네요. 저는 밤 새갖고 몇 시간 또 자고 또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이 바젤3 모멘트 이렇게 다시 리커버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좀 깔끔하게 하고 있고, 첨부해야 될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첨부를 보면서, 어, 보면서, 야, 기본을 이렇게 해갖고 직관적으로 내가 이때 참 미쳐갖고 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내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부채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는 삼성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다 나왔던 거고 10년 전에 이게 세리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상위 10대 기업만 글로벌 대기업으로 살아남고 10년 전에 그다음에 매출 11위에서 100위 기업군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은 결국은 다 거의 대부분 망한다. 위험성. 그래서 20%만 살아남고 외관 기업이 앞으로 이제는 2005년에 15,000개였는데 이 2005년에 2025년에 어떻게 될지를 삼성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자료를 내가 바젤3 모멘트 일부 그거를 쓰면서 이걸 이런 걸 다 넣었다는 게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지금 25,000개죠. 25,000개 외관 기업 중에 거의 이제는 대부분 부도로 끝날 거다. 상위 20% 빼고는. 그래서 상위 10대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도약을 할 거고 매출 다음에 매출 11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 100위 안에 들지 않으면은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 로켓형 모형으로 가서 이 로켓형의 탄환에 있는 거 말고는 다 망한다. 외관 기업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먹여 살린다 이런 게 앞으로 5년 남았는데 5년 안에 이게 벌어질 일이라고 이제 삼성에서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이런 게 다 20년 전의 후를 바라보면서 이게 다 이걸 했던 거를 제가 그때 당시 논문 보면서 참 많이 이런 거 보고 그러면서 전부 일자리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을 가기 위해서 전부 상위 100대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나머지 지금 하청 기지들은 전부 다 국내에서 고사되는 이거 2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바젤3 모멘트 쓰면서 그때 느꼈던 게 1, 2, 3 다 쓰면서 느꼈던 게 딱 하나예요. 결론은. 아직 그 많은 자료 이렇게 하는데 현금 없으면 죽는다. 현금 없으면 죽는다. 현금 없으면 다 죽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전을 대비해서 20년 동안 100대 기업만 딱 살아남고 나머지는 경쟁력이 없다. 나머지는 경쟁력. 한국의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나머지 11위부터 100위까지만 딱 그 중에서도 뭐 곤란할 게 없어지고 상위 변동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파산 상태, 좀비 파산 상태로 갈 거다. 2025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삼성에서 이제는 예측한 거. 10대 상위 10대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11위부터 할 때는 외환 위기 이후에는 51개 기업이 교체가 되고 차기 글로벌 기업 후보군에 그래서 이게 교체가 11위부터 계속 있고 상위 10대 기업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기업이 교체되고 교체군 차기 글로벌 기업군 예. 중저기업 나머지 하청기지들은 다 그냥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는 암울함. 탑10만 글로벌 기업이 되고 나머지는 그 글로벌 예비 후보군 딱 해서 삼성 지속 경영 보고서 살아남은 사람 다 먹는다. 이걸 2000
5년 그거부터 자료 보면서 이게 20년간. 그러니까 이게 2030년까지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2013년인가 그때 나왔을 거야, 아마 삼성에서. 이거 본 사람이 내가 국내 최초로 공개한 건데, 그때 바젤3 모멘트 원 쓰면서 13년, 15년에 지속강령병에서. 그러니까 20년이니까 2035년까지네. 내가 잘못 계산하고 2035년까지네.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우리나라 제일 안전할래 상해 10대 기업, 나머지는 100대 기업 안에 그 교차는 50%씩 위기가 올 때마다 50개씩만 한다. 50개씩 순위가 바뀐다, 이거. 2015년부터 이 프로젝트들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바젤3 모멘트라는 게 그렇게 보면 오늘 자료를 되게 많이 보면서 다시 옛날 거 다 됐고, 이제는 첨부 자료들 다시 뭘 첨부해 줄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위견을 쓰세요. 뭘 해줬으면 좋겠다. 각주를 달아서 각주를 달아서 줄 거고, 다 다시 이제는 리뉴얼 작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파일들은 리뉴얼 작업이 다 끝나가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요약해 갖고 이게 네. 필요 없는 것들 하고 요걸로 바뀌고 익스포저 가정치는 깔끔한 걸 순으로 되는데, 요거는 예, 다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게 참 복잡한 수식 같은데, 마법 같은 수식 같은데, 이거는 이거의 느낌은 그겁니다. 앞으로 살면서도 하겠지만, 디레버리징을 대비해서, 이징 시대를 대비해서 레버리징 시기에 이 디레버리징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FSB에서 조치 나온 건데, 그러니까 다 진화의 과정인데 딱 하나인 겁니다. 제일 금융권에서 제일 핵심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현금을 한다 이거는 보통 명사니까 나쁘고, 미래 소득이 있냐 없냐예요, 그냥. 이게 엉뚱한, 아니 부채가 아니고 미래 소득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로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기업이고 개인이고 공공기관이고 부채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본 봐보세요. 부채가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유동성 커버리지 관찰 기간 있고, 이게 20년까지 이거니까 원래 2020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2020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행 들어가는 건데 7월부터 2020년에 원래는 이행 일정이 2020년이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 시행 일정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대출해줄 사람 선별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대출할 사람 선별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거는, 그러니까 최소 생존 조건으로 현찰도 갖고 있고 이건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미래 소득이 가능하냐 아니냐. 아, 고령층, 대출받은 고령층들 다 망하는구나. 나머지는 금융내구나, 공부하다가. 아, 그래서 금융권이 그렇게 소매대출에 아주 전력 질주를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70대, 이제 올해 초에 60대 망하고 내년부터 50대 본격적으로 망하는 건데, 그냥 버리는 거라고. 5, 6, 70대를 갖다가 그냥, 아, 이거 그냥 폐기물이야, 이런 식으로 버리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RTI, DTI, 뭐 I 들어가는 게 다 그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DTI나 신DTI, 이게 DTI라고 신DTI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IFRS는 아니, 그 금융권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그 돈을 받는 방법이 뭐냐? 미래 소득이 있을 거냐 아니냐. 그게 기업하고
개인한테 그냥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거 깨달을 때 막, 같으면 해설서 다 보고, 예, 5, 6, 70대 그냥 버리는 거. 거기서 경매가 지금 대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5, 6, 70대가 제일 많이 5, 60대가 제일 많이 거주하면서 투기한 데가 어디냐? 강남 마영성, 강남 사구와 마영성이에요. 강남 사구, 마영성 노원이 5, 60대 투기의 천국이었습니다. 30대는 나중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망하는 분위기로 지금 막 강남이 지금 폭락했는데 인근 서울 인근까지 여파가 지금 입혀서 또 폭락을 한다 막 지금 난리가 나고 대책을 세우라 그러고 수도권 전체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막 공갈협박이 나오고 지금 유튜버들이 막 폭락한다 막 나오고 난리가 아닌데 사실 이거는 바질스리 모멘트 읽으셨던 분들은 다 3년 전부터 예상이 돼 있던 문제고 상관지수나 다 사기쳤다는 거 알고 거기에 있는 체제나 그러니까 미래소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예요. 미래소득을 자녀 키우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거의 대규모 도살입니다. 도살 행렬. 미래소득이 제일 측정이 가능한 게 뭐냐 예상 가능한 게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는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해 불가. 정책자금 말고는 대출 불가해요. 뭐 코로나 마지막이라는 얘기요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실히 살아서 성실히 산 사람들 직장 다닌 사람이 윈이에요 윈. 근데 직장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투잡 쓰리잡도 하고 그럴 텐데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뭐 고소득 전문직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쪽 직업도 아주 뭐 치열해요. 생각보다 엄청 치열하고 뭐 변호사 자격증 땄다고 돈 다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일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을 얻는 게 제일 좋아요. 안정된. 사실 나도 유튜버 이게 불안정한 거라 은행에서 싫어하는 직업군인 거예요. 그렇죠.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프리랜서하고 자영업은. 점점 시간 갈수록 사람 취급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고령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사람은 그냥 은행에서 그냥 금융권에서 아웃이에요. 아웃. 아웃. 근데 대출 안 받겠다 결심하면 별일 아니고 긴급 어차피 정부의 정책 자금 나오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그렇죠. 공무원이 그렇지도 않은 게 앞으로 공무원이 정말 인기 없어질 게 대부분 직종들이 인기가 없어질 게 자 지금 그 우체국이 폐점하고 있어요. 폐점. 우체국이 지금 우체국 자리들이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체국에 우체국 공무원이죠. 우체국 자리가 지금 오피스텔 빌딩으로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 공무원이 근데 소득이 높냐 이거예요. 안 높지. 그러니까 어느 대접은 받는 건데 과거처럼 과거에 뭐 공무원 공기업이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할 그런 시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 누가 제일 할까? 어떤 특정 직업군의 직장 계열이 제일 뜰 건데 이거 아직 단정하기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레알 실시간이지. 이게 아이씨. 그러니까 일단은 통장에 무조건 가용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이러려면은 담보받길 현금이 있어야 돼요. 웃기는 게. 그리고 앞으로 현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현금 구할 데 없으니까. 우체국 적자 나고 앞으로 적자 재정 것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축소될 거고 공무원 연금 수령도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리스 사태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일단은 직업이라는 게 공무원하고 달라서 이제 공무원도 고용 안정인데 앞으로 웬만큼 배운 애들이 일본 꼬라지 나는 겁니다. 일본 꼬라지. 그게 어떤 거냐?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사람이 없어서 기업이 망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사실은 안 믿길 겁니다. 10년만 더 가면 10년만 더 가면 난 다 봤거든요. 삼성 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안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요기요. 지금 앞으로 저기하고 익사이팅하게 싸우고 막 이런 자영업 대전쟁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라고. 자영업도 엄청나게 부도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부도나고 있는데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몇 년 동안. 그리고 배달을 하고 막 열심히 살고 하루 14시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집니다. 자영업 생존 전쟁도. 왜? 5, 60대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노동 능력의 대부분이 지금 5, 60대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10년 후면은 현장에 다 떠납니다. 전기 쪽 일도 뭐 안전관리 뭐 이런 거 다 가면 60대 실제 일한 젊은이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게 지금 학교 지금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지금 뭐 페미니 이런 운동도 기득권 거대 음모가 여자를 군대를 보내야 돼요. 5년 이후에 여자를 군대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여자를. 여성의 군대 안 가면 육군이 폭망합니다. 5년 후부터. 왜 그럴까요? 지금은 군대 가려 줄을 섰지 찬성하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게 좋지. 감옥에 뭘 좋아. 올해부터 지금 대학교 폐교 행렬에 폐교 행렬.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폐교 지금 대열에 있습니다. 모병제가 아니고 5년 후면은 40만 대, 30만 대 시대가 들어갑니다. 40만 대, 30만 대. 이게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 5, 60대가 100만 명, 110만 명 출생 시대고 이 사람들이 노동 인력으로 왔는데 100만 명. 이제 50만 명, 40만 명 시대입니다. 50만 명, 40만 명. 직업 군의제가 안 돼,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옆에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입니다. 그러면 육군 병력이 최소한 40에서 군 병력이 40에서 60만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해 20만 명씩 15만에서 20만 명이 병력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왜? 군 복무 기간도 또 줄었어요. 18개월로. 이게 미친 짓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 지금 3년 이상이 돼야 돼요. 3년에 4년이 돼야지 이게 됩니다. 3년. 근데 군 복무 기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 그럼 군 가용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5년 후에. 지금 문재인은 뭐 18개월 줄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단기적인 거죠. 인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국가가 있고 인권 있고 그러니까. 그럼 5년 후에 지금 뭐 여성 뭐 편들었다는데 여성한테 재앙을 주는 거지. 여성한테 그러니까 앞에 조사모사라는 거지. 예비군이고 뭐 현역 병력이 있어야 무슨 예비군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군 전투하려면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26개월에서 32개월이 맞죠. 여성표가 어디 있어요? 군대가 없는데.
3년은 사실은 보내야죠. 그래야지 여성 병력이 안 들어와요. 지금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 병력, 군대. 그러니까 지금 성기 마찰하는 교육센터 열리고 막 지랄 난동이 난 거예요. 사실은 5년 후에. 무슨 짓거리 하는 겁니까? 장교는 되는데 왜 사병은 안 가냐? 이 얘기 안 나오겠냐고. 당연히 하죠. 월급도 많이 50만 원, 60만 원 많이 올려줬다. 안 하는 게 좋죠. 뭘 좋아요. 우리 자식이든 딸이든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지. 감옥에 가는 게 그게 좋습니까? 안에서 막 서로 그러려면은 노르웨이식으로 지금 계속 진화를 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노르웨이가 왜 남녀 군대 병력 갖겠습니까? 같이 침상에 살고. 노르웨이 받는 거 노르웨이. 옆에 왜 그래요? 소비에트 있고 뒤에 영국이 있고 이러니까. 박 선생님 보내세요 3년 이상. 나도 3년 가까이 갔다 왔는데 뭐 지옥이지. 그걸 모르나. 근데 군대를 대통령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줄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끔찍한 자식 군대 못 보내야지. 근데 시민이라는 거는 군역의 의무를 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시민권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편하게 살려면 누군가 고생을 해야 되는데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분담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자식들만 죽어나는 거라고. 자부심도 없고 막 또 갔다 오면 또 비하도 하고. 그 단기적인 인기 정책의 아주 혈안이라고 보면 그런 게 보면 아니 무슨 왜 저러나 인기가 없어도 국가에 왜 같으면 18개월에서 다시 늘리라면 늘리겠냐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여성이 군대 가야 돼. 그러면 그때는 남녀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남녀 갈등이 누가 쉽게 군대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성이. 그 나라가 유지되고 지금 정상적인 생업이 되고를 군대가 운영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식민지 되죠.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다 편하게 돈 벌고 비하하고 이런 데인데 누군가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게 우리들 자식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 하면은 철저하게 징벌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자식들 빼놓 재벌 자식들 외국인 하고 아니 재벌 오너 중에 지금 군대 갔다 온 새끼가 누가 있냐고요. 개새끼지 사실은 개새끼들이지 그 면에서 보면은 핵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한 생각을 해봐요. 베트남의 미래는 되게 밝습니다. 왜 밝죠? 중국 애들이 벌벌벌 겨요. 베트남 애들은. 필리핀 애들을 중국 애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강대국은. 스위스를 아무도 안 건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점점 미래가. 베트남을 누가 건들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주국방하고 이런 게 나쁜 건가요? 누군가 뭘 해주겠지. 가만히 앉아갖고 그런 습성들 가만히 앉아서 누가 희생해 주길 바라고 누가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누가 타국 가갖고 죽기를 바랍니까? 다 철수지. 그러니까 10,000명씩 지금 거기다 한 해 뭐 8,000명 10,000명씩 그쪽으로 국적을 바꾸니까 젊은 새끼들이 그리고 다시 바꾸고 그래서 출입을 금지시키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녀 갈등 나고 그러면 누가 생산 인력이 있고 누가 지금 50대 60대들
요양과학으로 그러면은 누가 그거 세금으로 먹여 살릴 거냐 이거예요. 돈이 나와요? 누가 일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보면 또 경제도 보이는 거 뭐냐? 자영업도 이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 일단은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사람들이 종신고용이 된단 말이에요. 10년 후부터. 갈등 없이 현 체제에서 계속 크게 없으면은 서로 그게 뭐가 어렵냐고.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이런 게 서로. 계속 뭐가 있다 막 개돼지들이니까 개돼지들이 잘 듣게 하는 언어를 한남충이니 애비충이니 만들어. 그럼 서로 증오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살포하고. 여성 해방 투쟁을 한데 지금 사회에서 대전 우리 대부분 중산층 이하 서민 자식 새끼들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아요? TV나 그런 거지 미친년아. 이 미친년아 TV에서 나오는 거나 그런 거지. 어디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화려하고 그렇게 편하게 누가 밥을 처먹여줘. 너 안 팔아넘기면 그만인 거지. 그래 여자 군대 가는 분위기로 서민 자식 새끼들 전부 다 군 막사에 모는 거야. 군 막사에서 남녀가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좋냐고. 그 다른 딸내미들 있는 엄마들은 군 막사에 자기 딸내미 남녀하고 혼숙하고 그런 게 앞으로 그게 좋냐고. 그게 남녀 평등이냐고. 아무튼 돌아가서 그거야 뭐 하면 갈등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내가 갔으니까 네가 너도 당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갔다 왔으니까 내 자부심도 있고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런 거로 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사육하는 개돼지로 보고 노예로 개돼지 도살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또 군대 나오면 또 직장을 가 평생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근데 아니 사랑하는 남자 안 나서 집에서 육아 보는 사람들은 집에서 애기 키우고 그런 사람들은 노동이 아니고 자기 자식 끔찍하게 사랑해서 집에 있는 거는 무슨 버러지 비슷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냐고. 여성들한테 꼭 직장에 나가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 집에서 하는 사람은 식충이라고 그런 식으로 여론을 갖다 만들어야 돼요? 이상한 거 아니야. 남의 집 일까지 왜 사사건건 간섭을 하냐고. 남들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까지. 결국은 그런데 니네 집은 왜 그렇게 끔찍하게 와이프 챙기고 자식 새끼 챙겨? 말이 안 되잖아. 야, 너는 결혼하면 왜 일찍 결혼하고, 가정이 최고고, 네 와이프하고 저기는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냐 이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중노동하라고 여성이니까. 말이 안 되는 이론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노동하는 거 봤냐고 걔네들이. 그럴싸한 직책만 있지 입으로 떠들고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가정들 불행해서 싸게 노예로 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돈 있는 사람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돈 없는 80% 90%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은 자기 총알바지로 이용이나 하고 필요한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 자기 계급이나 한계에서 탈출 못하는 분들을 보면 남의 원망도 많이 하지만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기득권 생각에 이것도 잘못하는 거야. 통일 경제협력하면 군대를 더 많이 만들어야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만히 일본하고 우리나라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착각하냐 이 동기부여라는 영상이나 미친 얘기를 계속 듣는데 동기부여 성공학을 막 듣고 그러는데 뇌는
뇌신경, 진화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진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왜 생각을 많이 하게끔 진화가 돼 있냐? 왜 망설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망설이냐? 이건 하고, 망설이냐?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이런 게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망설이고, 안 하고, 망설이니까 자기가 편하게 하던 거 하고, 뭐 이렇게 익숙한 거 하고, 잘 못하는 거 도전 안 하고 이런 거는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동기부여가 아니라고. 그러면 뭘 빨리 하려고 그러면 생각 없이 하는 게 제일 용기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생각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다. 그럼 못 일어나요. 생각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침에 그냥 나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동기부여도 이런 거 필요도 없이. 그런 진화의 결과물이라고요. 이게 망설이는 게. 두려움, 망설임 이런 게 진화의 결과물이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그런 거라고. 그 책을 한 권 외울 수가 있어. 동기부여가 되면. 그 동기부여라는 게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신호를 주면은 책 한 권이 외워져요. 무슨 신호냐? 이거 안 외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극단의 공포일 때만이 동작하는 게 동기부여예요. 극단의 공포. 극단의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단의 공포를 느끼냐고.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생각 없이 습관화해야 되는 건 생각 없이 이제는 바로바로 그냥 생각하기 전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라고요. 동기부여가 전혀 다르다고요. 그리고 무슨 상처를 받으면 동굴의 안에 들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을 찾는 거는 인간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무언가를 새로 익히고 무언가 새롭게 지속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동기부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밖에 없어.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성공학도 의미가 없다. 나 이거 안 하면 이번에 떨어지면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려면 배우는 것. 극단의 생존 환경이나 그렇게 몸이 진화돼 있고 뇌가 진화가 돼 있다고. 습관에 있는 거 아니라고. 위지려가고 전혀 틀려. 그냥 사람이 야행성이 있고 주행성이 있고 다 틀리단 말이야. 태어난 게 혈액형이 다르듯이. 근데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제일 많이 하는데 편안한 일에 하는데 그 편안한 일이 남들이 잘 찾는 일이고 선호한 일이면 걔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천재.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망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근데 망설이면은 남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스피드 시대라. 근데 과거에는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망설이고 전쟁에 갔는데 앞에 나가서 용기 있게 막 하면은 상 받고. 우린 영화는 그렇지만은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래서 다 팔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동기부여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밤에 결심을 해도 아침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이 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차 운전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차 운전. 여러분들이 차 운전하는데 처음에 뭐 그런 거 배우겠지만 길 가고 속도 내고 그러는데 그게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그 공포와 용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밟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요, 보면은. 뇌라고, 뇌. 근데 이 뇌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100%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 전에 생각했다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몸에, 그쵸. 누적되는 결과물, 그런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습관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려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몸이 환경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 적응의 동물이라고요, 이렇게 적응. 적응력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 중에서 고등생물체라는 IQ를 갖고 있는 고등생물체 중에 진화의 끝판이자 적응의 끝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생각하거나 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걸 할 때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지만 보통 생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 몸들이나 생각이나 학습이 속도가 패스트 속도가 그게 근데 그 속도를 여러 논란이 많아요. 그래갖고 예. 그리고 뭐 일할 때 공구리를 습관을 정리해야 된다.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널브려 있는 사람은 창의성이 높습니다. 창의성. 그러면은 무언가 창의성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사람이고 엔탈피가 증가하는 사람은 관리형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널브러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건축하거나 시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엔탈피 쪽이겠죠. 그럼 그 성향에 따라서 그래 미래는 성향에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외국은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1번이다 2번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유전체가 약 우리하고 딱 여러분하고 나하고 3%가 다릅니다. 그게 무한계수입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도 침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항체에 들어왔는데 우한 바이러스 안 걸린 사람도 다수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적응력이니까 환경에 누가 이런 환경에 제일 잘 적응하냐 그게 특기 말하면 특기 이거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책들 보면 거의 다 성공하는 쪽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볼게. 빌 게이츠가 운동하면 잘하냐고. 빌 게이츠가 건축하면 잘하겠냐고 걔가. 걔는 이렇게 생각하고 구상하는 걸 잘하는 거니까 산책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거에서 사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운도 따라 그런 환경에 운이 따라서 자기가 잘 적응하면은 잘 사는 거고 안 되면은 이게 도태되는 건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돈이라는 걸로 따졌을 때 돈이라는 거에 따졌을 때 자본주의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잘 적응하지만 그러니까 독소형 인간이에요. 그걸 잘 적응하는 거예요. 신체가 육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독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한 사회가 바로 파시스트 파쇼 사회라는 겁니다. 물론 뭐 공동체주의 이런 건 있지만은 자 여러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가난할 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마인드가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마인드가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마인드. 이 가난하다는 마인드는 내꺼 니꺼 구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인드 보면은 남의 거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 잘 살려고 그러면 내꺼 니꺼 처음에 내꺼 니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잘 살려고 그러면 특히 자녀가 나는 가정교육이 안 받는데 내꺼 니꺼 구분을 못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니꺼. 예, 그 대신 성당 다니고 그래서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뭐냐? 돈에 관한 훈련입니다. 돈에. 그러니까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이 부자 마인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냐? 내가 볼 때는 투자 이런 게 부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되냐? 부자 마인드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100억 있는 사람이 10만 원쯤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건 가난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돈에 대한 물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0원짜리가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100억 부자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100억 부자가 그 떨어져 있는 거 안 주실 거냐? 아니면 안 주실 거냐? 아니면은 뭐 안 아낄 거냐? 이런 생각은 가난한 마인드입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 마인드예요. 그 얘기 뭐냐? 자기가 가치가 없는 거에는 돈 한 푼 안 쓴다는 거. 이게 아주 냉혈한 거예요. 사실은. 부자 마인드라는 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 자기가 가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땡전 한 푼 안 쓴다는 거예요. 네. 남의 돈 우습게 여기는 게 가난한 마인드인 겁니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어떤 사람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돈이 있는 속이 있는 사람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7,000원짜리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나도 이 사람 돈도 6,000원짜리가 있으면은 1,000원짜리 아껴서 먹어. 이 사람이 보는 7,000원짜리나 여러분 보는 7,000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거는 땡전 한 푼 안 쓰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좋은 차, 좋은 화려한 좋은 집을 한 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무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부자 1,000원이나 당신 1,000원이나 돈의 무게는 똑같다고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가난한 마인드 뭐냐? 네가 1,000억 갖고 있으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거나 한 20만 원짜리 밥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20만 원도 되게 아까운 돈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라고, 내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라고 일단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인드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대부분 내가 봤던 실패했던 사람들은 남의 돈을 내 것처럼, 그래서 사기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그러니까 부자 돈이든 내 돈이든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남의 돈도 소중하고 내 돈도 소중해야 되는 게 부자 마인드예요. 내가 보는 거. 근데 거기에 비정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인간의 비정함이 어떤 거냐? 자기가 봤을 때 가치 없는 데는 땡전 한 푼 안 쓰고 아예 상종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인드인 사람이 돈 좀 많은 사람하고 친구다, 지인이다 그러면은 얻어먹기 좋아하고 내 돈 아니니까. 그리고 돈만 있으면 그 사람도 허허 웃지만, 그러니까 부자의 돈 10,000원이 우습게 여길 건 1,000억 재벌 아니면 뭐 조단위 재벌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우습게 여길 거냐 봤을 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1,000원 10,000원, 자기 돈 1,000원 10,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쓸데없는데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인간의 비정함의 끝에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소중한, 부자가 되고 어떤 이렇게 좀 잘 살고 싶고 돈이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봤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상대해주고 그랬냐 봤을 때 한낱 전기기사인데 보면 그 사람 거는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들도 알아봐요.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아껴야 될 일이고 이게 남의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가 다른 애들하고 마인드가 틀리네 이렇게 내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상대를 해줍니다. 믿고. 그리고 걔가 뭘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난 싫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왜? 남의 거니까. 내 거, 네 거 구분할 줄 아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자 돈, 가난한 남의 돈은 내 돈처럼 끔찍하게 아껴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뭘 얻어먹더라도 비싼 거 얻어먹을 생각을 하는 거, 공짜라고 비싼 거 얻어먹는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공짜로 얻어먹을, 공짜 습성은 가난한 마인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종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 거 소중하면 남의 인생도 소중,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부자 마인드라는. 근데 거기에 아주 비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값어치가 없고 가치가 없고, 값어치가 없는 시간, 사람, 물건에는 아무것도 안 쓴다는, 아예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리거나 아예 그냥 수신 차단이에요, 그냥. 아, 여기 돈 좀 있는 사람들 들을 텐데 제가 틀리냐고요. 딱 보면은 네 돈 소중한데 나도 그 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편하게 느끼지, 누가. 야, 아니 회장님 돈 왜 이런 엉뚱한 돈을 쓰십니까? 아니 난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다. 예. 그런 거지. 누가 그 사람 1,000원이나 그 사람 100원이 그 사람 입장에 아까운 거야. 근데 좀 가난한 사람 마인드는 그 사람 10,000원 더 얻고 부자니까 1,000원 더 얻고 100만 원 더 얻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돈 소모하는 거를 부자니까 이 정도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내 돈, 네 돈 구분하고 남의 거 소중하게 여겨주고 내 가치관에 따라, 그러니까 가차없이 이 사람들한테 냉정한 게 있어요. 가차없이 인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열정이든 아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 자기가 주관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아예 철저히 차단이에요. 거기에 아주 비정함과 냉정함과 냉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냐? 내가 볼 때 나 같은 사람 좋게 보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일단 좋게 보이진 않아. 냉혈한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방어 본능이고 값어치가 없는 일이지만 투자 마인드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냉혈한의 습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가난한 마인드가 그럼 좋은 거냐 이거예요. 가난한 마인드가 정말 안 좋은 거죠. 가난한 마인드가 제일 안 좋은 거고 인생의 비극이고 비루함이고, 그걸 영원히 가난해서 탈출도 못하는 거고 생활 환경도 바꾸지 못하는 거고 자기 인생의 역사도 못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돈 한 푼 안 줄었던 사람들한테조차 사람 취급 못 받는 거고. 그냥 냉혈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게 난 싫은 것 뿐이지. 시간 낭비, 예. 나만 손해보는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래. 부당한 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거는 내 거, 네 거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돈도 내 돈처럼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들도 알아요. 보면은. 나는 그게 좀 천성 약간 있어갖고, 그리고 남의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당하고 많이 살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나 사기치려고 뭐하고 뭐 했던 애들이나 아니면 뭐 했던, 다 잘 되는 경우 못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짜 근성, 뒤통수 문화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가 좋냐 가난한 마인드가 좋냐 봤을 때 부자 마인드는 냉혈성이 있고 가난한 마인드에는 인생의 비극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냉혈한이 좋냐, 어떤 게 더 냉정했대, 비극성이 좋냐 할 때는 행복하게 사는 건 냉혈한이 더 생각하게 사는 것 같아요. 냉혈한. 그래서 부자라는 게 어떤 면에서 냉혈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배울 점이, 가난한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자기 돈은 또 끔찍하게 또 그래요. 끔찍하게 내 돈이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내 돈 소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내 돈 소중하면, 이건 기본이죠. 내 돈 소중하면
내 돈 소중하면 누구 돈도 소중하다고요, 기본적으로? 남의 돈도 소중한 겁니다. 조단위 부자의 100원짜리나 100원도 그 사람 입장에서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 10원도 아깝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얘가 부자니까 부당함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피눈물 아니에요. 그 피눈물을 번 걸 갖다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남한테 써야 되고, 그럼 감사할 줄 알거나 미안할 줄 알거나 고마울 줄 알아야죠. 돈이라는 게 남의 시간과 애정과 땀과 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는 아낌없이 쓰고 가치 없다고 느끼는 인간, 시간, 에너지, 물건, 상품 어떤 거에도 가차없이 그냥 외면입니다. 거기에 냉혈한 습성을 보는 거예요. 친절같이 사기치는 애들, 나도 그런 애한테 많이 당했는데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호구로 붙는데, 그런 거보다 100배 낫죠. 나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나는 제일 중요해.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돈을 피땀 흘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날 친구로 여길까? 예. 당연하죠. 잘 먹었다 그러고. 남의 그 사람 돈이나 그 돈의 무게는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돈을 갖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재산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나는 남의 거 함부로 하고 내 거 소중하게 하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부자 되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여러 인간군상 부류고 그렇지만 앞으로 통하지도 않고, 왜 그런 것 같으면 다 이제는 SNS 세상이라, 예, SNS 세상이라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 폭력도 다 나오던데. 근데 내가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부자 되면 또 오만성이 생겨요. 옆에서 이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뭐 바라는 건 없으면 그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죠. 내가 뭐 해줄 것도 없지만은 뭘 어떻게 해달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나는 부자도 가난한 마인드 제일 좋은 거는 중산층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중산층 마인드라고. 사실은 다들 부자 되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일 행복한 거는 중산층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는 사실은. 예. 중산층 마인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있었으면 한 게, 그게 더 오히려 사람같이 사는 것 같아요. 중산층 마인드가. 중산층 마인드는 어떤 거냐? 약간 여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냉혈하지도 않고 약간의 그 어떤 미안함도 있고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돈 욕심도 있고. 나는 그래서 중산층 마인드를 좋아하는 사람 쪽입니다. 사실은. 중산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으면, 중산층이 많으면 행복한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어떤 비열함이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아주 부자 마인드가 좋냐 가난한 마인드가, 나는 중산층 마인드가 그래서 제일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냉혈함과 비열함, 그러니까 그런 값어치가 없어서 불쌍하면은 돈도 줄 줄 알고 시간도 낼 줄 알고 봉사도 하고. 중산층 마인드는 염치도 알고 각박하지도 않고 약간 손해볼지도 알고. 나는 그 중산층 마인드를 더 선호하는 편인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도 편하게 하고 같이 있으면.
중산층 마인드. 근데 우리는 가난한 마인드냐 부자 마인드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지.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끼리 아웅다웅해도 중산층 문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싫고 재수없고, 가난하다고 와서 막 그거 하고 떼쓰고 이런 거, 앙앙거리고 떼쓰고 무례하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남의 거 공짜로 알고 이런 것도 싫고 사실은 부담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찔러봐서 나한테 도움되냐 오만하고 교만하게 구는 부자 마인드도 싫고 냉혈하고, 나는 중산층 마인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인생 살면서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살아온 게 있고 열심히 살면은 중산층 이상 돼갖고, 큰 부자도 너무 그런 냉혈한도 되고 싶지 않고.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만약에 지금 앞으로 50대고 60대고 70대 되고 그러면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고 중산층으로 살고 싶어요. 부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 하는데 냉혈하게 그렇게, 예, 중산층으로 살면서 부자 것도 탐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그렇지 않았다는. 그건 중산층이고 중상층이죠. 중상층. 그래서 자식들이 꿈이 너무 큰 부자보다 현실적인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열심히 살고, 예, 건전한 중상층이 되고 여유도 있고 뭐 열심히 일하면은 여행도 다니고 꿈도 비전도 있고. 그래서 난 중산층이, 특히 우리나라는 중산층 마인드가 뭐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서로 뭐 성공하기 이런 거였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거의 다 대부분 열심히 살아요. 중산층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가난하든 뭐든 간에 큰 부자나 이런 냉혈한 이런 걸 꿈꾸는 것보다 중산층, 좋은 중산층이 되겠다 이런 게 더 현실적이라 보이는 겁니다. 나는 현실적이고 남한테 크게 악하지 않고. 그래서 그건 비극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마인드에 남의 거 우습게 하는 거, 남의 거 얻어먹거나 남의 거 우습게 알고 국가에서 뭐 나온다고 좋아하고 남의 거라고 그러면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거. 사람에 대한 예의도, 예, 나는 그게 더 행복하다 보는 사람 쪽이에요.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각 계층을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런 마인드는. 왜? 절대 그 가난 계층이나 평생 돈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가난 계층 마인드에서는. 자기 환경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공짜 은성은. 그래서 현실적인 중상층이 되는 게 소득도 높고 저축도 많이 하고 좋은 중산층들이 되는 게 인생 여유도 있고, 너무 많은 걸 저기 한 거 뭐 부자라서 아주 뭐 그런 냉혈한이 돼갖고 그렇게 골치 아프고 막 사람하고 영화 찍고 그럴 일이 별로 없는, 어떻게든 뭐 약점 있으면 돈이나 뜯어내려고 그러고. 이번에 민식본 통과되면은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마인드인 사람이 그 제일 한국에 무서운 게 가난한 애, 그거 있잖아요. 가서 부딪혀라.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한단 말이에요. 다 해당되진 않지만 좋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저기도 있겠지만은 정말 저기한 거는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인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자해공갈단이 얼만큼 활개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상상 속에 지금 감성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난 중산층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에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식 잘못 키우면은, 가난하게 키우면 그렇게 꼬꾸라집니다. 가난한 마인드로 남의 거 우습게 알고 그러면은
불경기가 오면 제일 빨리 먼저 망하는 게 강남 고가 아파트예요. 경매 나오고. 아무튼 오늘 교훈이 그거예요. 앞으로 근데 오늘 도움되려고 그러니. 현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젤3 세상에서는 이게.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 미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업이라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개인과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 프리랜서가 되겠죠. 개인과 기업에게는 아주 냉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영업들 파산은 미래소득 창출 능력. 그걸로 다 봐요. 평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소득 창출. 담보도 보고 그러지만 제일 큰 거는 미래소득 창출 능력입니다. 그래야 장기 대출 내주지, 저리로. 큰일인 거라고요. 직장 잃으면은, 근데 앞으로 우리도 5년이나 10년 후에는 완전 고용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참,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되게 혼란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거지 마인드라고 얘기하기 가난한 마인드죠.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보면 일단은 이렇게 저기 하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 거니까 그냥 함부로 여기고 직장 동료니까 가는 김에 차 의젓 타고 모으니까 공짜 그렇게 좋아요. 부자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잘 살고 여러분들이 윤택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는 나는 아주 뭐 부자가 됐다 망하는 수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인생을 중산층의 목표를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 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아니면 지금 중산층을 유지한 사람들도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 마인드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거에만 목적을 준다. 인생을.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없는 사람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가치가 없는 일에도 투자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시간엔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냉정하고 아주 냉혈하게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어떨 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러나 배울 점은 있죠. 내 돈 소중하고 남의 돈 소중한 걸 알죠. 근데 부자 된 사람 중에서도 내 돈만 끔찍 알고 남의 돈 수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새로 부자로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인드가 거의 대부분 자손과하고 오래가는 사람, 부자로 오래가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일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시간이란 에너지라는 것들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가치가 있고 있는 데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외부 자기가 만났는데 인연이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완벽 차단입니다. 완벽 차단. 네. 그럼 누군가 잃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이 잃게 되는 거죠. 누가 따게 되면은.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긴 한데 그게 꼭 성공한 인생이냐 봤을 때 성공한 거 인생이다 종료하는데 꼭 내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도 안 줄 건데 자기 돈 잘 버는 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 그 정도일 뿐이지 존경할 이유는 없죠. 그건 아부할 사람들이나 자꾸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마인드 와갖고 나 얼마큼 빌려줘라 얼마큼 하라 떼쓰고 앞에서 나하고 스쳤다고 돈 뜯어내고 부자라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살아가는 데는. 내가 볼 때는. 근데 되도록이면 가난한 마인드는 버리는 게 가난의 탈출에 중산층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중산층은. 그리고 망가져도 일어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인드는 망가져도 주위에 가난한 마인드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환경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어도 누가 소개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망가지는 애들 많이 왔어. 나한테 소개들이 왔어. 대학 교수고 아니 우리
한 600이야? 700이야? 이런 거 소개 오는. 걔는 나보다 더 실력도 좋고 그런데 인성이 안 되고 남 뒤통수 치면 아예 이번에 소개도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참. 왜 나중에 무슨 문제 일으킬지 모르니까. 저도 뭐 아는 건 거기까지고 모자란 인격이나 모르는 부분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저 서로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건 세 가지 부류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한테는 가난하게 살 거냐 아니면 부자, 중산층으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중산층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좋은 중산층이 되는 것처럼 또 행파 인생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에 현재 있는 사람, 좋은 중산층이 되고 망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현재 부자면 너무 오만하게 살지 마시고, 부자라고 오만하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또 조용조용히 사는 부자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좋은 중산층, 티내지 않고. 그게 아마 더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너무 중산층에 대해서 화려하게만 보지, 세금이라든지 착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중산층이 제일 많이 착취당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중산층에서 망해서 이번에 빈곤층이나 가난한 계층으로 갈 텐데, 거기서 가난한 마인드를 배우게 되면 도둑놈 씨뽀를 배우니까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물을 빨고 더 부자가 되겠지만, 가치 있는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보다는 자기의 일이나 큰 성과를 많이 거두고 먹고 살 만큼 돈도 벌고 약간의 인생 여유도 있고 열심히 살아갖고 그런 인생들이 많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더, 예.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도 그 성향에 따라서 뭐 다 하고 운도 따르고 대단한 사람 되는 것도 축복될 일이지만 인생에 큰 문제 없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주위에 인정도 받고 존경도 약간의 받고 편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족들이나 주위에 소중한 사람 살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꼭 냉혈한이 돼야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냉혈한도 피하게 됩니다. 냉혈한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서 좋은 중산층이 이 강의 들으면서 좋은 중산층을 유지하고 좋은 중산층으로 많이들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난한 마인드는 버려야 되겠죠. 가난한 마인드예요. 가난에 탈출 못하는 마인드입니다. 그걸 또 많이 비하하고 그러는데 조롱하고. 사람을 조롱할 이유는 없고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동정을 바랄 필요도 없고 남한테 무엇을 요구하거나 부자라고 오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생활이나 많은 걸 누리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편한 사람이자 만만하지도 않고 편한 사람이자 좋은 사람 박히고 크게 일생 동안 풍파가 없는, 난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풍파가 없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진 친구 어렵게 살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공짜밥 얻어먹는 거 남이 잘 사는 거 관심 많아. 감사합니다. 나도 가난한 친구 만나는데 공짜밥은 내가 사줄게. 난 부자 마인드는 안 될 것 같아. 친구 밥 한 끼 더 비싼 거 사주는 거 뭐 어때서? 비싼 거 사줘요. 네. 근데 마음을 편하게, 그게 인생이니까. 예? 남이 잘 사는 관심 많아요. 남이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짜밥 싫어서 안 만나. 보통은 공짜밥 싫어서 안 만나는데. 바젤3 거의 하고 첨부는 뭘 할지 지금은 다 끝냈고 첨부를 뭐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시면 써주세요. 각주를 달아줄 건지 첨부를 할 건지. 한 달만 더 작업하면 끝나니까. 늘 사주죠. 예.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예. 죽어서 보시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뭐 저기 할 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배우셔야죠. 예. 보면서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예, 나도 편하지 않아요. 굶는 게 낫지. 감사합니다. 누가 공짜 주는 것도 그렇게 뭐 그런 거 대가 없이. 다들 부자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부자들 되실 거예요. 나는 박홍기는 중산층이 꿈이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꼭들 부자 되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